네. 도산 12곡의 첫 번째 수 한번 보시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오. 자,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표현 방식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우선은 대구법이라는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1번 표현 방법, 대구법 알아두고 이런들 어떠며 저런들 어떠하리오. 자, 여기 료 됐니? 이런들 어떠면 저런들 어떻겠는가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요거는 서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서리법 이렇게 표현 방법 벌써 2개 나왔지, 그지?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 무엇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오. 초야우생 요거 한자 좀 알아두세요. 한자 초야우생. 초야 요건 자연을 뜻합니다. 네. 우생의 우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놓고 요 우는 어리석다 요거 나타내는 거야. 초야우생의 요 우가 어리석을 우자거든. 근데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겸손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생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겸양이다 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요거 좀 한번 기억해놔. 반성. 됐지? 예. 보통 반성이라는 표현으로 선택지가 나올 때가 있는데 요거는 반성이 아니라 나는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지? 어리석은 선비다. 보통 우리가 요런 인물들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을 은일지사 이렇게 표현하죠. 은일지사 이렇게 좀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벼슬 하지 않는 선비,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포의지사. 포의지사. 또는 자연 속에 묻혀있는 가난한 선비, 그래 포의한사라고도 합니다. 됐지? 네, 그 다음에 자연 속에 있는 속세를 벗어난 요때 물은 속세를 뜻해요. 그래서 물외 한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물외 한인이다. 그래서 속세를 벗어난 됐니? 한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물외 한인. 물외 한인. 그래서 같은 표현들을 보면 안분지조, 단표노왕, 단사표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됐죠? 그래서 이런들 어떠며 저런들 어떻습니까? 그죠?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천속고왕을 고쳐 무엇하겠느냐? 천속고황. 다른 말로 하면 연하고질. 여기서 이제 한자성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연하고질. 연하는 좀 이따도 다시 한번 사용하겠지만 요렇게 나온다. 연하. 여기서 이제 같이 알아둘 단어가 연하고질. 자연의 든 병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연하라는 것과 밑에 나와 있는 풍월이라는 것을 자연으로 본다면 요거는 대유법도 되겠지. 대유법. 됐죠? 대유법 까먹지 말고요. 자, 다시 여기 올라가서 하물며 천속고왕을 고쳐 무엇하겠느냐? 난 고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살겠다. 뭐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상처 속에서 배웠듯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도 출제의 포인트다라는 것 좀 알아두세요. 출제 포인트. 됐지? 만족감.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될 때 여기서 이제 두 파트로 나뉘겠지. 특정한 문장 구조를 주고, 됐죠? 속세에 있는 모습이라든지, 됐죠? 또는 자연에 있는 모습을 기호로 표시해 놓고, 됐죠? 이미지 연결하는 건데 이때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흥이야. 알겠죠? 꼭 챙겨보셔야 돼. 만흥. 그 다음 두 번째 어부사이사. 요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좀 배우기는 어려운 작품이긴 한데 유언 12곡 요런 작품이 있어. 요게 이제 속세와
자연 속에서의 갈등하는 면모가 나타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건 출제의 포인트니까 외부 지문으로 나온다고 그랬을 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이다. 됐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첫 번째 수에선 그래서 이제 뭐 요약한 거 한번 보시면 관점 1, 출사를 반대하고 자연에 운둔해라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성리학적 우주의 질서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낸 게 천석고항이라고 나와 있죠, 그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또 대구법 그대로 쓰였다, 그죠?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자, 풍월을 벗으로 삼았다. 그래서 의인법. 풍월을 벗으로 삼아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니.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간다. 요때 태평성대의 병이라는 거 별표 쳐주시고요. 이때 병이라는 건 요 병이야. 됐지? 천석고황, 연하고질. 자연에 든 병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자연에 든 병은 고칠 수 없다. 됐나요? 자연에 든 병은 고칠 수 없으니까 이때 병이라는 건 긍정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요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늙어서 병들어 자연의 순리대로 죽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표현을 쓰잖아. 천수를 누리다. 됐죠? 천술은 하늘이 부여한 목숨 그대로 누린다는 뜻이야. 막 전쟁 같은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늙어서 그냥 편하게 자연의 순리대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때 병이라는 것은 천석고황, 연하고질 같은 자연에 든 병이다. 이렇게 하나 보시고, 두 번째로는 자연의 순리. 알겠지?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지. 자연의 순리. 자,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죠. 그러니까 이 중에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겠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렇지. 내면 세계를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내가 잘난 사람으로 평가됐으면 하는 소망 따위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세속적 욕망은 없는 거야. 중요한 건 요거 기억해야 돼. 자, 요거 잘 봐.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저 라는 말을 딱 써놓고 화자는 청운지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때 허물이 없다라는 건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냥 내가 잘난 사람으로 평가되는 소망 요런 것들이잖아. 청운지지라는 게 단어가 주는 느낌이 뭔가 자연 속에 있는 같은 느낌이지만 청운지지 요 자체는 속세에서 성공하는 거. 알겠지? 예, 요게 청운지지야. 그러니까 요때는 허물이나 없다는 얘기는 청운지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조심할 게 바로 요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여기 안분지족과 단사표음 있죠? 됐죠? 요 안분지족과 단사표음과 여기 나와 있는 청운지지는 같은 뜻이 아닌 거야. 이해 갔죠? 이거 조심해야 돼.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단어의 뜻, 이미지가 같은 걸 골라라 할 때 놓치는 거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 알아듣겠지? 청운지지 이거 좀 알아두시고. 속세에서 성공하는 게 청운지지다 라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 요거 한번 또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별표를 치자. 요건 이제 보기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요거 보기는 비문학과 연결될 수 있어. 근데 너희 학교는 요런 패턴으로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요런 패턴으로 문제를 잘 내던 학교가 여기 옆에 있는 공주사대국어야. 알겠니? 거기는 이렇게 비문학을 되게 많이 내셔. 그래서 비문학의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요건 이제 요 시 세 번째 수를 하고 나서 요 비문학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볼게. 어떤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자, 한번 봅시다. 순풍이 죽다 하니,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는 순풍이 죽지 않았다 이 뜻이야. 됐죠? 요거는 이제 이 이왕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됐죠? 요거는 순풍이 죽었다? 그거 거짓말이야. 죽지 않았어. 그러면 요 관점은 뭐냐면
지금이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야. 알겠지? 현실을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보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어떤 상황이나 제도나 이런 건 제대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건 뒤에 가서 설명 다시 할게. 순풍이 죽다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순풍은 죽지 않았다. 인성이 어지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인성이 어질다. 됐죠? 진실로 옳은 말이다.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 됐죠? 그러니까 속여 말씀할까? 말을 한다고 그랬어, 말. 됐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말을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비문학의 관점이 이제 뭐냐면 이 이황이라는 인물, 주희라는 인물이 그 다음 뒤에 가면 이제 정약용이나 이런 인물들이 이기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이기론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리학이라는 게 성리학. 알겠지? 성리학이 조선 중후기로 넘어오면서 형식적인 어떤 지점이 맞추다 보니까 현실 문제를 담지 못하고 현실이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바로 실천을 중시하고 있는 정약용이라 이런 인물들이야. 알겠지? 근데 이황이란 인물은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면 이황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되거나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는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을 놓치게 된단 말이지. 됐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부정적이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야. 그지? 태평성대야. 인성이 어질다? 그래. 원래 사람들은 성선. 다시 말하면 내면세가 어떤 순수하고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이 말하는 내면 세계를 갈고 닦는 거. 됐지? 이것만 하면 현실은 좋아질 거야 라는 내면 세계를 담고 있는 수가 바로 이 삼수입니다. 알아듣겠죠? 조금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고등학교를 친다면 뭐 조금 높은 고등학교들이 요런 문제를 잘 내. 알겠지?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 마찬가지겠죠. 밑에 읽어보시면 착한 성품으로 순수한 풍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많은 슬기로운 사람을 속여 말할 수 있을까? 이해갔지? 사람의 내면은 뭐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됐지? 뭐 성악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요거는 현실을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알아둬. 됐지? 옆에다 써놓자. 현실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 현실을 부정적이라고 보면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만 이제 부정적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됐죠? 보통 우리가 자연으로 들어갈 때는 속세를 부정으로 보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만 여기선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지. 알아듣겠지? 자, 그 다음. 그래서 대구법 나온 것도 조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거 보자. 자, 유란이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고 백운이 제산하니 자연이 보기 좋다. 자, 요거 기억해야 되겠다. 유란, 그윽한. 됐죠? 그윽한 어떤 난의 풍목. 됐죠? 난이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고 백운이 제산하니 자연이 보기 좋다.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예찬이라고 써놓으세요. 예찬. 예찬. 그래서 선생님, 유란이 왜 후각입니까? 라고 하면 유자에다가 별표 칠게요. 유자. 그윽하다. 너희들 왜 암향이라는 거 있지? 암향? 향기는 향기인데 감춰져 있어. 이게 뭐야? 그윽한 향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 됐죠? 그러니까 요때 이제 유란의 유를 그렇게 해석하면 후각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보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요 뒤에만 좀 알아둬요. 감각적인 건. 됐지? 청각과 시각 뒤에 것만 좀 알아두세요. 됐죠? 예. 이때 또 듣기 좋다라는 이 듣기는 듣다라는 것이 옛날엔 또 보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뭐 또 청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감각이 쓰였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라.
됐죠? 구체적으로 뭐 청각까지 뭐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이때는 그냥 시각이다 또는 감각적이다 요것만 알아두시고 자 요거 별잔치죠. 피미 1인 별잔치. 피미 1인 이 중에 피미 1인을 더욱 잊지 못한다. 옆에다가 이제 어부단가 요거 써놓고요. 어부단가 그 다음 정철의 관동별곡 요렇게 써놓으시면 돼. 어부단가 정철의 관동별곡. 이 중에 피미 1인 요거 임금이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 수에 강호 가도의 면모가 있다라고도 기억해 주세요. 강호 가도. 됐죠? 이 중에 피미 1인을 더욱 잊지 못하겠다. 그래서 속세에 있지, 자연 속에 있지만 임금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속세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부단가랑 관동별곡이 있는데 관동별곡 몇 개의 구절만 내가 선택해서 보여줄 거야. 알겠죠? 관동별곡은 재작년에 너희 학교 문제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프린트 나눠주시고 시험 봤었거든. 그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였어. 6월 거 알아듣겠지? 이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넘겨서 자 비슷한 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산전의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다. 요거 별표지. 어디가 별표냐면 유대에다가 동그라미 쳐. 대에다가 그 다음 요때 대하에 또 동그라미 치면 요건 뭐 대구법이 되면서 요렇게 연결되면 연세법이 되겠지. 됐죠? 이거 연세법도 되는 거지. 연세법. 산전의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구나.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하는데 때 많은 때를 지어가는 갈매기들이 오명가명 요것도 밑줄 칠게요. 오명가명 요런 것들이 이제 운율 됐지? 운율감 형성이다. 리듬감 형성 오명가명 하거든.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을 하는가. 자, 교교백구 뜻 한번 잠깐 볼게. 교교백구는 거기 보시면 희고 깨끗한 갈매기 뭐 망아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는 요거를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현명한 선비라고도 표현하고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자, 산전의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 거지, 그지? 네. 때 많은 갈매기가 오명가명 하는 거니까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란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우아미를 볼 수 있어. 아름다움이지. 자연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명한 선비는 멀리 마음을 둔다. 요거 해석 잘해야 돼. 현명한 선비가 멀리 마음을 두니까 이때 현명한 선비가 자연 속에 마음을 두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알겠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야.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는데 됐죠? 오명가명 하는데 왜 어쩌자고 교교백구는 됐죠? 교교백구는 속세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갔지? 이때 멀리 마음을 둔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청운지지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산12국이 뭐 긍정부정만 따져서는 문제가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거나 우리 모의평가나 수능에 나왔던 어떤 패턴을 좀 보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이 틀렸던 게 바로 이 교교백구에 대한 이미지였지. 됐죠? 그래서 교교백구를 해석을 잘해야 돼. 다시 틀린 해석. 교교백구는 멀리 현명한 선비는 자연의 마음을 두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알겠지? 현명한 선비들은 왜 속세에서 성공할 생각만 마음에 두느냐. 그것보다는 바로 뭐 해라. 그렇지. 오른쪽 여기 보시면 성리학을 좀 해라 이 말이야. 성리학. 알겠지? 이거를 이제 위기지학 이런 말을 쓰거든. 알겠죠? 요걸 하라는 뜻이야. 위기지학. 갈고 닦거라 학문을. 그래서 내면 세계, 정신적 세계를 좀 추구해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교백구는 현명한 선비를 해석하는 건 맞지만
왜 현명한 선비들이 자연 속에서 위기지약하고 성리학의 정신을 추구하지 않고 청운지지, 새 속에서 성공하는 것만 왜 마음에 담고 있느냐 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해석 좀 어렵죠? 됐죠? 요거 시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쓴 목적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야. 됐죠?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 이 작품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 요거는 어디에 한번 또 나오게 되냐면, 요거는 보기로 진짜 많이 나와. 이건 학교 관계없이. 도산 12곡 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알겠지? 여기에 도산 12곡을 쓰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도산 12곡 발. 됐죠? 도산 12곡 발. 그리고 또 하나하나 할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지.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 해석 한번 잠깐만 볼게. 한 마리 혹은 여러 마리 갈매기들이 자연을 즐기거나 이상 추구에 힘쓰는 아름다운 광경이구나. 그래서 여기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한다. 해석 2.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자연을 등지고 멀리 속세만 지향하는 현실이 안타깝구나. 됐죠? 그래서 요때 이 교교백구를 나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자연을 등지고 멀리 속세에만 지향한다. 요 부분. 됐죠? 뭐 일반적인 선비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이해 갔죠? 그래서 요때 화자는 요렇게 되거지. 나는 어떻게 요렇게 오명가명하는 이 자연의 모습을 알고 있어. 알겠지? 요걸 알고 있는데 왜 일반적인 선비들은 그걸 몰라? 됐죠?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와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데 나의 마음에 자꾸 교교백구처럼 그죠? 멀리 마음을 두고 있냐? 그지? 내 마음도 왜 멀리 마음을 주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2번에 대한 해석을 좀 안 하는 이유가 도산 12곡 발이라는 것과 알겠지? 앞에 설명했었던 창작 의도 됐죠? 요거 때문에 2번보다는 1번으로 해석을 조금 많이 하고 교교백구를 부정으로 해석하는 형태. 됐죠? 요거를 선택한다. 그래서 나가 되는 거지. 됐죠? 교교백구가 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지? 그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한번 다시 정리하면 돼. 알겠지? 요렇게 우선 딱 세팅해놓고 문제 풀면서 정립을 시켜나가면 되죠. 자, 그 다음 춘풍의 화만산하고 추야의 월만대라. 화만산 월만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지? 사시가응이 사람과 한 가지구나. 조화돼 있어. 됐죠? 자연과 조화돼 있다. 하물며 어약연비 운연천광이야. 언의 끝이 있겠느냐? 어약연비. 어는 뭐야? 물고기지, 그지? 그 다음에 연비 뭐 여기 솔개라고 써 있는데 새가 날고 운영 구름 그림자가 펼쳐져 있고 하늘의 빛. 됐죠? 그 모습이 다 펼쳐져 있으니 언의 끝이 있겠는가? 자연의 아름다움이 다 있겠는가? 됐지? 요것도 뭐야? 예찬 만족감. 예찬 만족감. 이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연관,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끊임없이 닮아가고 싶은 존재가 되는 자연. 됐죠?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천운제에 돌아들어 왈락제에 소세한데 천운제에 돌아 들어간 곳에 왈락제가 소세하다. 여기서 이제 공간의 이동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네. 그죠? 천운제를 돌아 들어가니 왈락제가 소세 별잔치. 소세의 단어 또 부정 아니라 긍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또 왈락제가 소세하다 그러면 이때 소세를 이 쇠락이라는 이미지하고 같은 걸로 보는데 쇠락은 부정이고요. 소세라는 건 진짜 깨끗하다 이 느낌이야. 시원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이니까 천운제에 돌아 들어가니 왈락제가 아름답구나 요렇게 해석해야 돼. 됐죠? 요거를 또 천운제 들어 왈락제는 쇠락한데 만건생애로 낙사 나는 무궁하다는 뭐 대조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아듣겠지? 네, 그래서 소세는 긍정적, 쇠락이 부정이야.
소세한데 만건생애로 낙사 무궁하여라. 만건생애니까 책이지 책. 그죠? 별잔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 전 6곡, 후 6곡으로 나뉠 때 전 6곡은 삶의 태도, 그죠? 삶의 태도 중에서 자연 친화. 여기에 초점 맞췄다면 후 6곡은 됐죠? 이 자연 친화와 더불어 학문 정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야. 알아듣겠지? 자연 친화와 더불어 학문 정진이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만건생애로 낙사가 무궁하여라. 이 중에 왕래 풍류를 늘러 무엇하겠느냐. 딱 풍류에 초점 맞추면 되겠지. 풍류. 됐죠? 풍류. 풍류.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한문궁리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이 옆에 또 써놓을게. 고산구곡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고산구곡가. 여기랑 또 연결이 됩니다. 요거는 이의 작품이죠. 이이나 이왕이나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성리학을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니야. 이이나 정약용 같은 인물들이. 실천을 중시했던 정약용 같은 경우도 실학을 이야기하지만 실학을 이야기했던 선비들은 거의 대부분 성리학을 바탕으로 공부한 이후에 성리학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한 걸 해소하기 위해 실학을 드러낸 것이지 성리학과 실학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의 고산구곡과도 보기로 같이 연결시키는 작품들 됐죠? 출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왕래풍류를 늘러 무엇한다 그러면 왕래풍류라고 그랬는데 밑에 잠깐 읽어볼게. 이런 가운데 됐죠? 이런 가운데 책으로 공부하면서 이따금 바깥을 거니는 재미. 바깥을 거니는 재미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 학문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질 요거를 찾는 게 핵심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요. 경물치지가 성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니? 그래서 사물을 보고 됐지? 그래서 그 사물을 통해 뭐 하는 거야? 학문궁리 됐지? 학문궁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바로 경물치지입니다. 그럼 만건생애라는 건 바로 뭐야? 위기지학 이렇게 되는 거고 왕래풍류하면서 자연물을 보고 그 사물을 끝까지 파헤친다. 이게 바로 경물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죠? 뭐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실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너희는 혹시 모르니까 그죠? 해두시기는 해야지. 그지? 됐어요? 작품이 만만한 게 아니야 원래는. 조금 어려워. 보기 지문 주고 도산 12곡이 나오면 조금은 좀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왕의 사고 생각들을 좀 느낄 수도 있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하나 또 공부가 됐네. 경물치지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거 가볼까? 내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나니. 내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고 백일이 충천하여도 고자는 못 본다. 이때 농자와 고자는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 바로 요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됐죠? 내정이 파산해도 농자는 듣지를 못하고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보나니 우리는 이목총명한 남자로 농고 같지는 말자. 그래서 사물을 제대로 궁리하고 인식하자. 됐죠? 밑에다 또 한자 써놔. 아까 경물치지 얘기했었죠. 경물치지 성의 정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격, 물의 격을 알면 지식 됐죠? 뭔가 인식이 되고 그 본질을 깨닫게 돼. 그러면 그것의 뜻에 자연스럽게 완성이 돼서 마음이 바르게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대학과 연결시켜서 가끔 나오는데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자, 이목이 총명한 남자로 농고같이 마로리. 지금 얘기했던 요 경물치지나 성의정심 이런 것들은
수능 모의고사 이제 몇몇 개가 모의평가로 나온 게 있거든. 이제 그거 좀 공부하시면 요거 좀 이해가 좀 편할 거야. 알아듣겠지? 예, 참고로 해서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요것만 찾아봐. 경물치지랑 요거 위기지향만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지? 이제 그것만 찾아보고 읽어도 여기서 하는 얘기를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한 번 더 나간다면 EBS 사탐에서 이기론. 알겠죠? 이기론 영상을 한번 들어. 들으면 한 20분에 3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비문학 지문 풀 때도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자, 우리는 이목 총명 남자로 농구 같지 말겠다. 됐죠? 자, 밑에 요거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이때 고인은 성인이야, 성인. 얘 성인들. 공자, 맹자 이런 성인들.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봤죠. 고인을 못 빼도 고인이 여던 길이 앞에 있어. 고인이 여던 길이라는 것은 요때 길은 학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학문. 됐죠? 학문의 길. 여던 길이 앞에 있네. 여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아니요고 어떨꼬. 당연히 추구해야 된다. 됐죠? 얘 성인이 하던 것을 본받자. 따르자. 이런 얘기죠. 됐죠? 얘 성인들이 하던 것을 따르자. 됐습니까? 여기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 성인이 했던 거는 학문 추구야. 학문. 특히 이제 진리 추구한 거. 그게 바로 요겁니다. 경물지지. 됐죠? 경물지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찬화 이렇게 넘어가는 거. 됐죠? 이해가? 자, 아니요고 어떨거는 뭐 서리법 이런 거는 그냥 알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다 했어. 자, 당시의 여던 길을, 당시 여던 거를 아까 말한 대로 성이 여던 길, 그 길이니까 요때 당시 여던 길은 요거는 학문수양이야. 학문수양.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됐죠? 그러니까 주자라는 인물이, 주자학 만든 사람, 주자라는 인물이 무의산에 들어가서 학문을 땄거든. 이해가 이제 그것처럼 나도 이제 자연 속에서 학문을 수양하고 있다가, 됐죠?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다가 이거 잘 봐야 돼. 자, 얘가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학문 정진했어. 학문 수양. 그러다가 버려두고 어디를 다녔다고 그랬죠? 그러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에 나갔다가 자연에 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서 공부하다가 조정에 간 거야. 그리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왔다. 이 말인 거지. 됐죠? 돌아왔는가? 이제 돌아오니 연디 딴 마음을 먹지 않겠다. 속세에 대한 마음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구성이고요. 여기 이제와 돌아온 거는 과거의 자신을 후에 반성하는 거. 앞에 얘기했던 초야후생은 반성은 아니지만 요거는 반성이야. 알아듣겠지? 내가 학문에 대한 성리학을 열심히 했었어. 그러다가 조정에 나간 거야. 됐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가 바로 자연이 되는 거지. 다시. 이해 갔죠? 요거 어떻게 가자. 그죠? 자연 속에서 농부들이 어떤 거기는 뭐 자연이라기보다는 거기는 전원이지. 전원. 농촌. 됐나요? 농촌에서 농부들을 관찰하고 딴 데 마음을 먹지 않겠다. 그지? 낙원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을 헤매겠느냐?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돌아와 보니 가지 말았어야 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거. 형광펜. 자, 성리학적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는 자연물이다. 이거 까먹지 말고. 변함없이 흐르고 본받아야 될 자세다. 이거 까먹지 말고. 요거를 풍류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풍류라고 하면 안 돼. 이때는 뭐가 된다? 학문정진. 이렇게 가셔야 돼. 학문정진. 됐죠? 학문정진. 풍류 아니다. 학문정진이다. 됐어?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자, 봅시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그러니까 청사는 계속 푸르르고 유수는 계속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야. 됐죠? 그래서 뭐야? 불변 영원. 그래, 그럼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겠다. 됐죠? 만고상청하겠다라는 것은 학문청진. 학문에 힘쓰겠다 이 뜻이야. 이해 갔죠? 학문에 힘쓰겠다. 됐니? 예, 그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그러니까 우부, 어리석은 사람도 잘한다. 그지? 그거 쉬운 거야. 어리석은 사람도 하잖아. 이런 사람들 하니까 한번 따라 해봐. 그런데 성인도 그것을 못다 이뤘잖아. 그러니까 좀 어렵기도 해. 됐죠? 그 안이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고 중에 늙는 줄을 모르겠다. 쉽거나 어려운 중에 늙는 줄을 모르겠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성리학을 계속 열심히 갈고 닦고 있다. 이런 얘기지. 됐지? 그래, 난 그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진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 갔죠? 아, 매진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 됐어요? 이제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되겠네요.